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상국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아니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신 거예요? 저 지금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뭘 예쁘게 입어요? 티 입었는데. 아니 평소에는 미니 스커트 잘 안 입으시는데 지금 잠깐 던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아니야 잠깐 일어나 보시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 보여드릴까? 예쁜 미니 스커트를 입고 오셔서 너무 아름다우시죠. 치마를 못 봤어요. 백성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훈입니다. 아니 사실은 앞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잠깐 좀 노 변호사님의 아름다운 얘기로 의상 얘기로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고 했으나 앞에 얘기 듣고 오시면서 내내 마음은 무거우셨죠. 아 그럼요. 아유 저희는 며칠 내내 사실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얘기를 주워들으면서 진짜 주워들으면서 끔찍해가지고 저희가 트라우마에 빠질 거예요. 지금 사상 최악 우리가 지금 잔혹한 범죄가 한두 건이었습니까? 당장 뭐 오원춘 사건 같은 것도 생각나고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의 잔혹한 범죄라고 할 만한 것들은 방송에 소개를 못할 정도의 내용까지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을 못해 우리가. 예, 소개를 못할 정도의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사상 최악이라는 게 여러 번 붙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스테리로 남은 그 아이 3개월 전에 죽은 현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 의붓자식 사건도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현재 뭐 명확하게 우리가 뭐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은 건 분명히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지금 어쨌건 지금 방송 중에 뭐 고유정이 그랬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사실 좀 과정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사건 이런 이상한 아주 사상 최악의 잔혹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의심 안 하겠지만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는 건 너무도 맞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문자들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보내주시고 오늘 라디오 재판 왜요? 노 변호사님? 아니에요. 여자들이 예쁘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어떤 분이 갑자기 한숨을 쉬시더니 갑자기 기분 좋다고 제가 거짓말했다고? 네. 아니에요. 오늘 노 변호사님 들어오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슨 일은 없으세요, 근데? 예? 오늘 좋은 일은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궁금증. 본론은 아닌데 그 내일 모레 글피에 홍상수 김민희 씨 김민희 씨와 관련된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부인한테 낸 이혼 소송 결론이 나죠. 그렇죠. 네, 2년 7개월 만입니다. 와, 2016년에 제기한 소가 이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혼 조정 신청했는데 폐문부제로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안 받았고 이거 도저히 이제 조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재판으로 넘겼고요. 그러다가 2년 7개월 만에 이제 1심 선고가 나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 2015년에 대법원 전원합의 재판결이 열려서 소위 말해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을 받아줄 것인가. 그게 결국 그때 대법원까지 갔었죠. 그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했지만 이미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혼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가 파탄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이혼하자라고 하는 건 이혼 못 시켜준다는 게 유책주의인데 65년부터 유지됐던 거예요. 50년 동안. 그때 결론은 어떻게 났죠? 그때는 그 65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벌 얻은 잘못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축출이혼은 막아야 된다. 그것을 50년간 유지하다가 그때 세상이 변했으니 전원합의 재판 한번 열어보자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 하나차로 7대6으로 기존의 유책주의를 유지한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결국 세상이 안 변한 걸로 결론이 그때는 났는데 그럼 그때 결론 났으면 홍상수 감독이 소송 해봤자인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7대6이라는 건 사실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대법관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이미 가정생활 끝났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책주의를 유지하더라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단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오기로 내가 이혼은 못 해주지. 같이 살 생각은 꼴은 없는데. 못 봐.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을 만약에 한다면 모르겠지만 하지만 뭐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책임이 너무 크죠. 현실적으로
뭐 아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홍상수, 김민희 씨에 관련된 이야기여서 저희가 이제 뭐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또 유책주의, 파탄주의 요것의 대결 구도에 어떤 결론이 날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건데 노 변호사님은 어떤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홍상수, 김민희 혹은 그 부인 이 세 분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지 잘 모르고 또 하나는 부복적 감정이나 오기 때문에 그 부인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이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기라는 부분, 오기로 이러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 같은 경우도 35년 정도가 사실은 부부관계가 없고 완전히 남남으로 살았어요. 35년요? 네, 별거 35년? 네, 실제 같이 산 거는 3, 4년밖에 안 돼요. 물론 이 남편이 처음에 이제 부인하고 못 살겠다고 나가서 다른 분하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유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살았고 그동안에 이 남편은 부인에게 다 해줬어요. 모든 양육비 주고. 양육비 주고. 근데 자기는 오히려 이제 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도 이혼해달라고 몇 년 전에 저한테 오기 전에 했는데 졌어요. 그분이.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분에게 부양료도 이혼이 끝날 때까지 혼인이 끝날 때까지 부양료를 또 지급하라는 판결이 또 다른 판결이 또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럼 이혼은 안 시켜주면서 계속 부양료만 지급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지금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이. 그래서 지금 다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사건하고 그 사건은 달라서. 그래서 저는 홍상수 씨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어쨌든 그 내부적인 관계를 알아야지 대답할 수 있다. 오기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말 인정 잘 안 해줘요. 지금 조금 전에 노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5년 정도 별거를 했으면 그건 사실상 남남이 된 건데 남남이죠. 그 경우에도 유책주의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번에 세상에. 이혼이 안 됐던 거거든요. 35년인데도. 네, 그러니까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그 대부분 뭐 오랫동안 떨어져 산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 인정 안 해줘. 그 오기라고 할 만한 증거가 확 나와야 되는 거. 뭐 카톡 문자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오기인데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용감하게 인정해주지를 않더라고요 재판부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군요. 더 이상한 거는 부양료를 죽을 때까지 어쨌든 주라고 한 거가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라고 한 게 좀 이상하죠. 그럼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유책주의 이번에도 유책주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혼이 안 될 것 같다는 쪽으로 생각은 하시지만 두 분의 생각은 파탄주의 이제는 인정할 때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 당시에도 저는 파탄주의 쪽이 맞다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아니 바람핀 사람을 뭐 맘대로 이혼하게 만들어주냐 막 이러시는데 법으로 절대 안 산다는 사람을 법으로 혼인관계를 강제하는 게 과연 맞을까. 대신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1965년부터 유책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는 보통은 경제권은 남자가 많이 갖고 그랬죠. 여자를 소위 쫓아내는 수단으로 이혼이 악용됐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유책주의를 포기하고 파탄주의로 간다면 그러니까 축출이혼을 막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과거와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만약에 이제 파탄주의로 간다면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을 인정해 주되 위자료를 대폭 상향해야죠. 그런 식으로 그런 장치는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1심이라 제가 봤을 때 1심에서는 지더라도 2심하고 3심 올라가면서 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수가 좀 있어요. 아니 이걸 지금 잠깐만요. 아예 재판정에 올릴 수 있는 주제 아니었어요?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그렇죠. 그렇죠. 오늘 원래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따로 주제가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사실 더. 어제 저희가 견해가 너무 안 나뉘어가지고 두 한쪽 분 입장을 다 맞기가 좀 파탄주의다.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주제를 다른 걸로 했죠. 그래요?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새로운 주제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 얘기를 조금 더 유책주의, 파탄주의 얘기를 해볼까요? 얘기를 더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입장이 안 갈린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주제를 정하면서 입장이 갈리냐고 먼저 물어보고 아니면은 강제로 와서 배당을 받아라 이러잖아요. 강제 배당이죠. 강제 배당을 해줘요. 우리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은 다른 또 후보지가 좋은 게 많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자 그냥 제가 진행자 직권으로 오늘 지금 남은 시간 10여 분 정도인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책주의, 파탄주의 얘기는 사실 지난 대법원 선고 나올 때도 우리가 한번 재판정에 올렸는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여러분 지금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그때와 지금과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도 일단 보고 싶고 홍상수, 김민희 씨 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보고 싶어서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적어주시고 유책주의, 파탄주의. 일단 뭔지는 아시죠? 유책주의는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가 네, 이혼해달라고 말 못한다. 요건 그렇죠. 거. 파탄주의는 이미 파탄 났는데 사실상 이혼 아니냐? 이혼 해줘라. 라는 게 파탄주의인데 여러분의 입장 써주시고요. 그 뒤에다가 홍상수, 김민희 건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두 개가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가능성이 꽤 네, 많아요. 다를 수. 나는 저도 달라요. 저도. 달라요? 네. 평소엔 파탄주의지만 그렇죠. 홍상수, 김민희 건은 유책주의다라고 보실 그렇죠. 수도 있고, 똑같다고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자, 받으면서 여러분의 여론을 좀 들으면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볼게요. 일단 저는 노경희 변호사님. 김현정 앵커님이 좀 전에 말한 그 입장이 정확히 저의 입장이에요. 아니 왜 근데 홍상수, 김민희 씨도 이미 부인하고 별거한 지 오래됐대요. 그러면은 사실상 파탄 났는데. 근데 그 집은 오래된 그 별거한 게 이분이 이제 그 영화를 찍으시고 또 워낙 밖에 활동이 많고 집에 사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닌 직업을 워낙 오래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거라고 하는 혹은 따로 떨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게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 거지. 실제 그 둘 사이가 뭐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해서라고까지는 잘 안 보여졌던 사건이 물론 제가 그 사건은 안 맡아서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뭐 이미 그 전에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먼저 이미 파탄이 났기 때문에 김민희 씨와의 그런 관계가 교제에 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김민희 씨랑 관계가 여러 번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런 식의 파탄이나 이런 게 더 강화가 된 건지 그거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저는 그냥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워낙 많이 주워 들으시니까 많이 주워요. 많이 주워 듣고 또 다 맞아요. 보면. 네. 주워 들은 얘기로는 그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남의 가정사 아니라는 얘기 무슨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먼저 파탄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건 아니라고 좀 제가 부인 들어서.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홍상수 김민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혼이 안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파탄주의의 혼인관계 파탄.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혼 사유가 6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이혼이 가능한 거. 부정행위, 뭐 악의일기, 뭐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등의 사유가 있는데 마지막에 포괄적인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타가 중요한 항상. 여기는 혼인을 이 부분은 할 수 없어라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땐 이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예요. 이 6호를 해석하는 거를.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이게 그럼 헌법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궁금해하던 걸 좀 풀어주셔서. 갑자기 저도 궁금하네, 저분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때는 파탄주의, 어떤 때는 유책주의가 왔다 갔다 하니까 홍상수 감독이 이번에 소를 냈겠지? 네, 그렇죠. 그럼 아니 이미 지난번에 유책주의가 파탄주의 안 된다고 됐으면 소를 어떻게 냈을까?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한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근거가 뭐야? 이게 궁금했어요. 일단은 6호의 그 포괄적인 사유 안에. 그러니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어디까지 품을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파탄주의 얘기하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거 그거는 한쪽이 바람을 펴서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갔다. 그건 무조건 파탄이 아니에요. 파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둘 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양쪽 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여자가 생겼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파탄이 안 난 거예요. 제 개인 기준으로 보면. 파탄은 양쪽 다 파탄을 냈었어야 파탄이군요. 냈는데 그러니까 파탄이 나서 서로 뭐 같이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부부관계는 완전 형해화돼 있는데 그래도 난 우리는 이혼 안 돼. 이게 파탄주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이럴 땐 이혼을 시켜줘야 되지만 한쪽이 노력을 하고 있다면 조금 얘기가 다르죠. 한쪽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 노력하고 그렇지만 잘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그 꼴은 못 봐. 네 이혼해서 누구 좋으라고 하면 요거는 근데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 그게 바로 유책주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보복 감정과 오기 감정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넓게 보면 헷갈리게 말하고 있어. 그걸 넓게 보면 결국 그게 파탄주의예요. 그걸 넓게 보면. 근데 그걸 너무 좁게 해석하다 보니까 유책주의하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파탄주의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정리해 볼게요. 두 분 다 그냥 이제는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두 분 다 가지고 계시지만 홍상수, 김민희 씨 건에 관해서는 노영희 변호사는 이 건은
이혼 어렵다 쪽이시고 백성문 변호사님은 된다 쪽이시고. 저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아직도 가정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파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거죠. 어렵지만 그럼 해줘야 된다는 쪽이세요? 아니면은 저는 이혼 안 하는 게 맞죠. 지금 이 상황. 백성 변호사님은 우리나라 법감 정상은 이혼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 두 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홍상수 감독과 아내와의 관계를. 속마음까지는 모르죠. 네, 그 두 분, 특히 홍상수 감독의 아내가 정말 나는 이제 혼인 관계,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부부 관계를 뭐 끌고 갈 생각이 없는데도 이런 거라면 조심스럽지만 근데 그럴 때는 정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지금 노소영 씨하고 우리 최태원 회장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사실은 유사한 케이스죠. 뭐 똑같다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고 이 두 유명한 사람들의 건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재판정에 한번 사실은 의미 있게 좀 올려보는 겁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비슷한 가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올려보는 건데 얘기 나누 이어주세요. 노소영 씨하고 최태원 씨 커플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부진 씨랑 또 그 이무재 씨 커플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혼된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도 진행 2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기 양육권이랑 뭐 위자료랑 재산분할 이런 게 다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사실 돈하고 또 다 연결이 돼요. 이런 사람들의 그 이혼에서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유책주의냐 파탄주의 이걸로 가기는 어렵죠. 근데 요점은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파탄이 나 있는 가정 같이 보이는데도 한쪽에서는 먼저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하고 뭔가 관계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더 남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과연 옳으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영국 같은데 왕들한테 교회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무슨 교회가 남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혼하라 마라를 얘기하냐. 이런 생각 많이 그동안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남이 그 이혼하겠다는데 왜 판사가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하나. 사실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게 그 둘 간에 무슨 상황인지 저기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감정적인 거 플러스 이혼이 항상 어려워요. 감정적인 거 플러스 생계 유지, 경제적인 거 플러스 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 간의 그 인간 그 관계들, 가족 관계들, 그렇죠. 자식들 이런 세 가지가 항상 문제라서 이게 어려운 거죠. 저도 거예요. 사실 지금 이와 유사한 사건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저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홍상수 김민희 커플 하면 대부분 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말하면 홍상수 감독 쪽에 있는 그 유사한 그런 사건을 하는 건데 빗대서 얘기하자면 그쪽이세요. 근데 이쪽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걸 과연 혼인관계를 유지시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도. 맞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나 법적으로 그렇죠.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이랑 못 살겠다는데. 난 도저히 저 사람 얼굴도 못 보겠다는데. 그럼 그 여성 측은? 여성 측은 살고 싶다는 그래도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다기보다 나는 끝까지 혼인 관계는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애가 클 때까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집도 그럼 오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거는 어떻게든 이제 조정이나 합의로 가야죠. 이게 판결이 법의 아니라. 판단으로 가게 되면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양심 고백을 하나 하자면 또 고백까지 하시면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뢰인이 파탄난 그 책임이 있는 의뢰인이 저한테 와서 맡아달라고 했느냐. 그다음에 그 반대쪽을 맡아달라고 했느냐에 따라서 빙의해서 항상 행동하기 때문에. 변호사란 뭐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혼이라는 걸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 관점에서만 볼 것인가. 진짜 저 부분은 아예 그냥 끝났는데 저걸 그냥 법적으로 너네 이혼 안 돼라고 판사가 강요하는 것이 맞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전에 가장 이 유책주의를 계속 끌고 왔던 힘은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축출이혼이에요. 축출이혼. 내쫓듯이. 내쫓듯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여성의 경제권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게 부족한 상황,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 같은 케이스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위자료를 주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요즘에 사람들의 생각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저는 가정법원 판사님들한테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뭡니까? 판사님들은 너무 여자 편만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성이 먼저 뭐 남자랑 부정행위를 했을 때 뭐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네, 뭐 그럼 남자만 부정행위를 먼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제가 여자가 못 살겠다고 부인이 못 살겠다고 할 때. 그런데 또 똑같은 케이스인데 남자 여자만 바뀌면 또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보고 뭐 성인지 감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가정법원 판사님들 듣고 계시면 문자 주십시오. 오늘 가정법원 가야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어제도 갔다 오고 근거는 없어요. 그냥 노 변호사 느낌이 그렇다는 제 건데.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제 사건에서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의 문자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로 쭉 가자라고 한 이유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고 뭐 조금 이야기 나눈데도 굉장히 많이 왔고 주변에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문자들이 왔기 때문에 한번 쭉 가보자고 간 건데 아니나 다를까 문자도 갈라집니다. 외산여건 우찌호님은 홍상수 씨 부인이 원치 않으면 절대 이혼시키면 안 된다. 강력한 유책주의를 주장하는 분이 여전히 꽤 계세요. 왜냐하면 조강지쳐 버리는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된다. 이제 양재한님 같은 이런 의견이 있으신가 하면 한땀님은 이제는 파탄주의가 맞다고 봅니다. 이미 파탄 났는데 더 살 이유가 있습니까? 이혼시켜주고 각자 행복한 삶 살게 해주시죠. 2813님. 위자료 많이 주고 파탄주의에 찬성 김소영님. 반면에 유책주의는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유지해야 이 어떤 법치주의의 근간이 산다라는 과메기님 같은 분의 의견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징벌적 파탄주의라고 아까 백편님 의견을 한마디로 표현한 분이 계시네요. 3052님. 위자료를 많이 주는 걸로 하면서 파탄은 인정해 주는 걸로. 이런 대안들이 꽤 많이 문자가 들어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왔냐면요. 오늘 좀 집계를 해봤네요. 밖에서. 유책주의 45, 파탄주의 55. 그러니까 이게 홍상수 김민희 씨 건하고는 별개로 유책주의를 유지하자 쪽이 45, 이제는 파탄주의를 좀 넓게 인정하자 쪽이 55로 왔습니다. 진짜 많이 변한 거예요. 많이 변했고요. 저희가 요즘에 신문이나 이런 기사를 읽으면은 요즘에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아까 고유정 씨 건도 그렇고 물론 그 건하고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한 입을 덮고 자던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 꽤 많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이런 건 사실 무방비 상태로 상대방을 믿기 때문인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냥 파탄주의 가는 게 맞다. 여러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견들 더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